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지원 B 현장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로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그 스테이라든지 상업 공간에 대한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고 허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하면 신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 되기 시작하면 물론 겨울에도 바쁘고 여름에도 바쁘고 한데, 아무래도 봄 되면은 건축 문의가 많아요. 매년 봄만 되면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봄만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상업 공간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성수기가 7월, 8월, 9월로 보고 계시죠. 근데 7월, 8월, 9월에 오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년도 겨울에는 설계가 들어가야만 2, 3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죠. 그렇게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4, 5, 6, 7 그랜드 오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에는 공사하면 안 된대. 지금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연기를. 앞에 우리 장 PD라도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지도 웃어주고 하니까 좀 재밌긴 한데, 혼자 있으려니까 좀 그렇네요. 아무튼 겨울에는 공사하면 안 된대 라고 하면서 봄쯤 건축 문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니까 모르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그러면은 봄에 시작해서 7월에 오픈 못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설계 단계가 그렇게 길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물론 건축에 대한 경험들을 토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성수기 때 상업 공간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가을, 겨울에 최소 문의를 줘야 어느 정도 이쁜 건물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빨리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빨리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아키우노가 뭡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축을 하겠다, 그런 타이틀인데, 했던 도면을 그냥 그대로 얹혀와서 좀 해달라, 그렇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문의들하고 미팅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일도 아침 일찍부터, 새벽 일찍부터 또 미팅이 있어요. 미팅이 있다기보다 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최대 맥심 수요일까지 촬영을 하지 않게 되면 금요일 날 촬영분을 편집하기에 우리 PD가 굉장히 또 CS팀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어떻게든 촬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성남에서 또 퇴근 시간에 물렸어. 성남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한 5, 6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정보를 또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지원 B 현장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건축비 지원 B 현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같이 저희가 컨설팅이 들어간 그런 클라이언트입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로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그 스테이라든지 상업 공간에 대한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고 허가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 40년 전부터 이렇게 지어온 건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이라고 샀지만 뭐 절반 이상 옆집이랑 물려있는 경우, 지적 측량해 보면 사실 좋은 땅 같은 경우에는 시세 이런 거 필요 없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지주의 마음대로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특권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 외관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요. 제가 의도했던 게 이거였어요. 정확하게 의도했던 게, 이게 박스 형태의 건물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어떤 옹벽들과 조형물들 사이로 건물이 확 이렇게 떠 있는 사항을 연출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클라이언트의 요청 사항은 객실은 몇 개가 됐으면 좋겠고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금상 안 되면 카페는 빼도 좋다. 이까지는 제가 처음에 이제 디자인할 때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문제점이라기보다 좀 애매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땅에서 앞에 바다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 땅 눈앞에서 비닐하우스가 쫙 보이고 저 끝에 바다가 보여요. 비닐하우스가 쫙 보이면서 저 끝에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이걸 단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우리 땅을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토를 적당히만 해야 되는데 적당이라는 것은 제 기준에 한 1.5m 정도였어요. 1.5m만 딱 올라가서 바라봐도 충분히 보이더라.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우리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오르막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오르막 경사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기점을 기준으로 건물을 이렇게 높이면 바다뷰가 훤하게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조그만 땅고디를 파니까 2.5m는 나오겠는 거예요. 2.8m 정도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들어가는데 머리만 안 부딪히면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카페 형성이 되겠는 거예요. 이게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거죠. 성토도 하고 카페도 되고 뷰도 살리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자, 올라갔으면 바다가 보이는 게 낫겠냐, 건물이 이뻐 보이는 게 낫겠냐라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앞에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 근데 여기에 창을 호실별로 창을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이 도로에서 우리 다 보이는 게 이게 지금 현재 펜션도 그렇고 풀빌라도 그렇고 스테이도 그래요. 첫 번째 원칙이 프라이빗한 공간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막 해봤는데도 내 생각은 이거 뷰를 가리자. 뷰를 보기 위해서 올렸는데 건물을 그리다 보니까 뷰를 가리는 게 건물이 훨씬 이뻐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그래서 안 보이겠지만 제가 여기 공간을 이 정도 띄웠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이 카페가 돼요. 그리고 이쪽 공간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은 주인이 거주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디자인인 겁니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도화지가 많아요. 도화지. 이 공간도 도화지. 나무를 돋보이게 하는 도화지. 아주 요 밑에도 도화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게 폴딩이 있죠. 폴딩이 있어요. 자, 이 폴딩에는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더 커야 되나? 비율로 따졌을 때 머리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사람이. 그래서 밑으로 여기 밑에 이렇게 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카페 형성이 가능했다. 중복합 구조예요. 중복합 구조.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와 일반 철골이 같이 묶여져 있는 중복합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서 좀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빔과 빔 사이에 유리로 탁 막아버리면 여기도 공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평형대를 더 찾아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사람이 한 머리가 이쯤 오겠네.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서 사람은 한 요쯤으로 형성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공간이 좀 많이 남고 여기는 좀 좁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건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거는 내부 인테리어로 뷰를 살려내자, 쾌적함을 살려내자 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카페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스테이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가 웰컴티를 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조금 여기 몽환적으로 꾸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인테리어 계획까지는 다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정도 기본 디자인을 해놓고 제가 완전 몽환적으로 꾸며버릴 거예요. 여기 어디야? 이건 뭐야? 이런 생각하게. 그렇게 몽환적으로 꾸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왜냐면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감을 크게 보일 수 있게끔 미래지향식 인테리어로 약간 그렇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스테이로 올라가는 공간이 됩니다. 올라가는 계단 연출은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 어렴풋이 보이는 이거 있죠? 이건 유리 난간입니다. 자, 뒷모습을 보면 이거예요. 땅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층 건물을 여기 앉히고, 처음에는 계획을 이렇게 했어요. 이 레벨로 맞추자 했는데, 이 레벨로 맞춰서 건물을 올리면 이 뒤에 가려면 또 계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계단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를 일단 밑으로 잡아놓고 2층 입구가 여기 나오게끔 전체적으로 다 성토를 한 거예요. 차 진입로에서도 오르막을 주고, 오르막을 주면서 스무스하게 올라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연출을 한 게 이 박스인 거예요. 이게 제일 앞에서 봤던 이 박스. 제주도 가면은 통상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차를 끄싣고 이리 와가지고 이리 스무스하게 올라오면 딱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비를 딱 찍으면. 그래서 여기 1호실, 2호실, 사무실이에요. 입구를 다 가렸습니다. 이쪽 입구는 안 가려져 있는데 제가 또 가릴 거예요. 이게 좀 가릴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입구 보이는 거 싫어요. 누가 들어가는 것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입구를 가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1층 폴딩도어 있고 주인 거주한다는 그곳이고요. 여기는 아예 다 뚫었을 때네. 폴딩도어와 여기 유리가 이렇게 설치가 쫙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뻥 뚫어 놨을 때. 제가 뻥 뚫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준공 당시가 아니고 실사용을 하다가도 장사가 잘 되거나 내가 여기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한 동을 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창문만 딱 이리 닫아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빼놓은 거예요. 빼놓은 건데 클라이언트는 그럼 얼마나 더 비용이 더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추가금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뒤에 간단하게 제가 업자를 붙여드리면 그 업자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시면 저희한테 맡기는 것보다 관리비 비용에서 줄어드니까 좀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 공사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소장이 이거 할 때 같이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클라이언트의 선택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클라이언트하고 좀 더 협의를 한 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타입 2 돼 있죠. 타입 2. 창문을 뚫으니까 이상하죠. 이게 이 사진과 이 사진 훨씬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창문을 뚫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창문이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창문이 있다 없다 정도로 나뉘어 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제 생각은 이게 좀 멋진 것 같아. 이게 닫으면 닫는 대로 멋있거든요. 건물이 좀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양옆에는 좀 뚫어주고 가운데는 좀 미안하지만 협소하게만 좀 뚫고 공조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하고 하면은 되지 않나라는 저만의 생각인 거예요. 저의 욕심인 거지. 클라이언트가 뚫어달라 하면 뚫어야지 뭐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디자인을 하는데 주어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비용, 건축 예산, 그리고 건축주의 니즈,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 건축주 말고 소비자. 이건 상업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 아닌 이상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줄 알아야 된다. 이 세 개의 궁합을 싹 모아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흙들 싹 쓸어 모으고 옹벽 설치 지경으로 좀 때리박고 해서 비용을 조금씩 절약 해가지고 결국에는 방 4개의 카페 하나를 할 수 있는 조건까지는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니즈는 충족이 됐다. 창호를 꼽게 되면 추가 비용이 나오게 되고 하니까 이건 선택 사항으로 뒀고요. 카페를 하면서 들어가는 토목 비용, 땅을 조금 더 파내고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는 이제 저의 몫이죠. 스테이가 프라이빗 해야 되거든요. 각각의 어떤 마당이 있고 각각의 어떤 부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의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최대한 스테이식하게 최대한 프라이빗하게 나눠보자 해서 이렇게 쭉쭉쭉 짜긴 거고, 내부에서 어떻게 즐길래 지금 디자인상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공간 자체가 조금 더 쾌적하게끔 천장을 뚫어서 유리로 덮을 겁니다. 그러면은 야외는 아니지만 야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계획을 그렇게 한 겁니다. 스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굉장히 스테이식하게 스테이의 온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았으면 시도를 안 했을 텐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정도의 분위기는 창출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백문이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백문이 아무튼 말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다고. 준공 촬영 영상이랑 준공 촬영 사진본이랑 싹 다 올라가니까 그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비 지원 현장이죠. 이 건축비 지원비 현장입니다. 엊그제 촬영한 거는 브랜딩 기획이고요. 지금 브랜딩 기획 2기 모집까지 했고 3기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3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있다 하면 미리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3기 모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건축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TO가 나는 대로 계속 받고는 있어요. 대출 제재가 아직까지 풀려져 있지 않고 은행권 자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릴 때까지는 건축비 지원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아키우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건축비 지원 가능하다는 안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여기 우리 장 PD가 내 없으니까 혹시나 이거 좀 안내 좀 해드리라고 코멘트를 해놓겠는데 그대로 읽었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키우노 홈페이지에 가면 건축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안내해라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놨는데 제가 MC도 알고 연기자도 알고 하다 보니까 좀 어설픕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키우노 홈페이지에 가시면 건축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강원 제재가 조금 풀리고 대출 제재가 풀릴 때까지는 제가 TO가 남는 대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아키우노 홈페이지 가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내용은 다들 아시죠? 건축비에 대한 50%에 대한 현금 자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는 알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저녁 시간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